I'm your energy. 일을 하는 능력이 에너지입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죠. 플러그 앤 포겟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전기의 생산과 수송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불평등이나 불이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안 보이게 됩니다.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를 우리의 의사를 수용해보자. 에너지 협동조합도 만들고 정책 제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증진되는 게 에너지 시민들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. 네,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에너지란 무엇인가,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근데 에너지는 그 앞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온실가스 배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죠. 그래서 화석연료, 석탄소비, 천연가스를 캐서 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솔린차, 디젤차를 타고 다니고,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축을 키우거나 어떤 농산물을 키우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사서 소비하는 데도 다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그런데 에너지가 뭐냐 그러면은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I'm your energy? 에너지가 뭡니까? 에너지는 그 논리적으로 정의를 하면은 무언가 일을 하는 능력이 에너지입니다.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하는 것. 근데 일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. 우리가 막노동한다 이런 일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어떤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게 다 일입니다. 그러니까는 이 펜을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일이고요. 아니면은 소리를 만드는 것도 일이고 열을 만드는 것도 일입니다. 자동차를 굴리는 것도 일인 것이죠.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는 게 에너지입니다. 그리고 그래서 에너지도 열 에너지, 빛 에너지, 전기 에너지, 뭐 화학 에너지 이런 식으로 여러 형태를 띌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리고 에너지끼리는 변환이 가능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전기죠. 전기는 모든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전기 에너지에다가 이제 전구를 달면은 빛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. 그리고 스피커를 달면은 소리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, 뭐 구리 열선을 달면은 열 에너지가 되는 것이고, 모터를 달면은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. 또는 뭐 석탄이나 장작을 태우면은 이 생물 에너지나 저희 화학 에너지가 또 열 에너지, 빛 에너지 이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바뀌게 돼서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바뀔 때마다 손실이 있다는 것이죠.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다 열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석탄화력 발전이든 가스 발전이든 핵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열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제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터빈을 돌리죠. 그렇게 전기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60% 정도의 에너지는 날아갑니다. 아무리 효율이 좋은 발전소도 마찬가지예요. 60%는 열로 날아가고 나머지의 40% 이하 35%가 이제 전기로 바뀌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P모사의 전기 주전자 굉장히 성능이 좋잖아요. 빨리 잘 끓죠. 효율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60% 이상의 에너지는 손실이 된 이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손실을 적게 하려면은 옛날처럼 나무나 석탄을 집에서 직접 태우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. 특히 뭐 아파트나 현대식 주택에서. 그래서 전기가 가장 변환도 편리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대부분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쓰고 있지만,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손실되는 에너지가 많다는 것이고, 사실 또 하나는 특히 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또 온실가스 배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.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걸 모르느냐?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. 플러그 it and forget it 또는 플러그 앤 포겟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. 말하자면은 전기 플러그를 콘센트에 꽂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돼요. 그러면 나머지 알아서 다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면 됩니다. 고지서만 받아보면 되죠. 심지어 자동 이체를 해놓으면은 고지서도 안 보죠.
우리는 정말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입고선 전기를 편하게 쓰면 됩니다. 그런데 이 전기의 생산과 이제 그 수송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, 얼만큼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지,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고 있는지, 아니면 또 불평등이나 불의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안 보이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1차 에너지라는 거는 자연 상태에서 그대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예요. 석탄, 석유, 나무, 지열, 태양 이런 거죠.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쓸 수는 없기 때문에 표준화된 형태로 가공을 합니다. 그러니까는 석탄 또는 연료용 석유, 그 다음에 산업용 코크스, 전기 이런 것들이 최종 에너지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1차 에너지의 거의 100%를 수입에 의존합니다. 한국도 우라늄 나와요. 있는데 이렇게 그 발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업성 있는 정도는 아닌 거죠. 또 하나, 여러분, 한국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맞나요? 아닙니다. 한국이 석유랑 천연가스가 납니다. 저 포항 쪽에 광구에서 좀 났어요. 근데 그렇게 계속해서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은 안 되는 것이죠. 포항에 가면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있어요. 아시나요? 옛날 그 철도를 공원으로 경의선 숲길처럼 공원으로 바꾸려고 이제 공사를 하면서 굴착을 했는데 가스층이 나온 거예요. 그래갖고 이 굴착기에 불이 붙어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. 몇 년째. 그래서 이거를 타다 꺼지겠지 했는데 계속 타갖고 그럼 이걸 자원으로 쓸 수 없나 조사를 해봤는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니래요. 그냥 관광 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하튼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륙붕이나 이런 어떤 이 지층 속에 석탄, 석유, 천연가스 같은 자원은 있습니다. 그러나 의미 있는 양은 아니어서 우리나라는 모든 1차 에너지는 100% 수입에 의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안 그런 것도 있습니다. 태양, 바람, 물, 이거 우리나라도 있죠. 평등하게 있습니다. 사실은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리고 우리나라 야간 위성 사진, 한반도 사진 많이 아실 거예요. 보시면은 북한은 평양 빼고는 깜깜하고, 이 남한은 뭐 서울 수도권하고 저 경남 쪽이 엄청 밤에도 밝죠.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북한 불쌍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겠고, 또 어떤 분들은 남한이 너무 쓸데없이 밝은 거 아니야? 이렇게 밝을 필요가 있나?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, 이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고민해야 될 한 그 장면일 겁니다. 그리고 한국의 전력 사정을 보시면 대충 큰 발전소가 100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는 원자력 발전소, 핵발전소도 고리 1호기는 680메가와트, 지금 최신형 신고리는 한 1.4기가와트 되거든요. 아랍에미리트 수출한 것도 그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평균 1기가로 보시면 되고, 석탄화력 발전소도 뭐 옛날은 400와트, 600와트 그런데 지금은 1기가와트 정도 되기 때문에 큰 거는 1기가로 보시면 돼요.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핵발전소가 25개가 있고 큰 석탄발전소가 한 60, 70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합치면 대체로 100이 되죠. 우리나라가 가스발전도 있기 때문에 전체 발전소를 풀 가동을 하면은 그게 한 110기가와트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 발전이 가능하고, 한 번에 동시에 쓰는 전기가 그래서 110기가와트가 넘지 않으면은 대정전, 블랙아웃이라고 하죠. 그거는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전력 예비율을 한 25% 정도 두고 이렇게 발전소를 많이 짓게 되는 것이죠. 또 하나는 이러한 석탄 발전소와 핵 발전소 어디에 있죠? 보통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. 이 석탄 화력 발전소는 충남 쪽에 엄청 많고, 강원도에도 있고, 삼천포 화력, 이런 여수에도 있고요. 그리고 핵발전소는 아시다시피 전남 영광, 부산 고리, 경주 월성, 경북 울진 이렇게 있죠. 왜 바닷가에 있냐? 하나는 냉각수를 쓰기가 좋기 때문이고요. 또 하나는 사실은 반대가 적기 때문이에요. 제일 격오지, 농어촌 이렇게 주민들은 이 나라에서 전기 만드는 공장 세운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렇게 나중에 큰 피해가 있을 줄은 몰랐죠. 그런데 주민들이 몰랐던 거 아니에요. 굉장히 많이 반대도 하고 이주하고 그랬습니다.
뉴스에 잘 안 나와서 그렇죠. 사실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뭐 정말 지질학적인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그냥 주민 반대가 적은 대로 이제 또 쓰기 편한 대로 가는 것이고, 그러니까 또 문제가 있죠.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것은 수도권인데 멀잖아요, 거리가. 그러니까 고압 송전탑이 또 그만큼 필요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근데 여하튼 100기가와트 정도 큰 발전소가 25 더하기 한 60, 70개 된다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한국이 지금 핵발전소가 그 이 설비 비중이라고 하는데요. 가동을 전제로 했을 때의 어떤 비중은 한 20% 정도 돼요. 근데 실제로 전력 생산량의 핵발전이 30% 정도 됩니다. 왜냐하면 핵발전소는 90% 정도 풀가동을 하거든요. 석탄화력은 그보다 덜 가동하고 가스를 덜 가동하기 때문에 사실 핵발전소를 혹사를 시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는 당장은 좀 싸다고 생각을 하지만, 여하튼 지금 이 30% 정도 되는 비중을 이제 2030년에는 23% 정도까지 핵발전은 줄어들 겁니다. 그런데 지금도 늘어나는 거예요. 신고리 의료코기 짓고 있잖아요. 이거 다 지으면은 뭐 월성 1호기가 폐쇄돼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조차 사실 더 늘어납니다. 그래서 아니 정부가 탈원전 한다 그랬으니까는 다 없어진 거 아니야? 다 폐쇄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닙니다. 핵발전소는 새로 짓는 게 설계 수명이 60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신고리 의료코기가 완공되면 2080년대까지 핵발전소가 한국에서는 가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.